계절 내내 어르신들이 많이 사가시는 약이 있어. 뭘까요? 뭘 것 같아요? 사계절 되는 사계절 계절 얘기인 건데 네. 감기약 써 있네요. 예. 맞습니다. 아니 근데 환절기도 아닌데 감기약을 더운 여름에도 사세요?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렇게 20대 초반에 약사가 되었을 때는 시골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기가 많이 걸린디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예. 어르신들이 계속 이렇게 작은 물약 있죠. 아.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팔아요. 그거를 작은 감기약 있어요. 예, 임시로 이렇게 급할 때 쓰시라고 만든 약인데 그거를 박스채 사가시는 거예요. 그래요. 네, 그래서 저는 아니 막 10개, 12개씩 사가신다고요? 아니 30개짜리 이렇게 하면서 300 이렇게. 아우 그렇게 네, 많이 이렇게 사가. 많이 막 사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거의 상복하신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봤더니 감기하고 상관없이 예. 머리만 아파도 드시고 피곤해도 드시고 다리 아파도 드시고 이거를 막 드시는 거예요. 아니 그 물약 감기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니. 그죠. 근데 중독이라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골 환경이에요. 맞아요. 일할 사람이 없죠. 근데 농사는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이거 조금만 드세요.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럼 이 약사가 와서 고추 따. 고추는 딸 때 따야 되잖아요. 안 기다려주잖아요. 그렇지. 예. 그러니까 알면서도 드시는 거예요. 예. 근데 그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해열진통제도 들어있고 카페인이 들어있어요. 돈 들어있지.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거기에다가 피로회복제 있죠. 맞아. 카페인 들어있는 피로회복제에다 이렇게 딱 믹싱을 해가지고 섞어서 쉐이킹 해가지고 막 드시는 거예요. 정말 저는 막 드시지 말라고. 카페인이겠네요. 네. 이 물약을 칵테일을 해서 드신다는 그렇죠. 거예요? 와. 왜냐하면은 그렇게 드시면 이 카페인의 효과가 올라. 더 이렇게 되니까 증폭되는군요. 예,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안 피곤한 거예요. 그러니까. 근데 이게 왜 또 드시고 싶으세요? 아니야. 아직 따라하지 마세요. 그럴 정도로 일할 사람은 없고 힘은 써야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건데요.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분들이 겨울에 다 어디로 가냐? 다 저분들 병원으로 가십니다. 이래 아프고 저래 아프고. 왜 이제 겨울이 되면 쉴 수가 있잖아요. 쉬게 되면 이제 온 병원을 순례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이 이렇게 순환계잖아요. 순환계.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지구 2바퀴 반이에요. 지구 2바퀴 반 어마어마한 혈관에 혈액이 다 공급이 돼야 되는데 카페인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이 혈액이 골고루 공급이 안 돼요. 일할 수 있는 곳 특히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가요. 뇌로. 뇌로 가니까 졸리다가도 번쩍 눈이 뜨이고 하다가도 다시 호미를 들고 괭이를 들고 일할 수 있게 되는데 혈액은 일정하잖아요. 내가 먹은 음식이 혈액으로 되는 거지. 혈액은 일정하니까 이 뇌로 다 가버리면 무릎이나 등이나 뭐 이런 데로 갈 게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달리는 차를 복구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쉴 때 복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데 아까 그 질문자처럼 이 혈액이 부족하니까 에어컨만 쐬면 이제 발이 시린 거죠. 위로는 막 열이 나고 아래는 차고 막 이런 현상들에 엄청 시달려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목도를 하면서 제가 잔소리가 계속 많아지죠. 게다가 이 카페인이 어때요? 낮에는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데 밤에도 눈이 번쩍 뜨이면 안 되죠. 자야 회복이 되는데 이 카페인이 잠을 못 자게 하죠. 그러니까 또 수면제를 찾으시고 악순환. 예. 그리고 이 카페인이 힘을 내게 하면 그만큼 일을 하게 되면 혈액이 부족해지니까 혈액이 어때요? 끈적끈적해지겠죠. 끈적끈적해지면 고지혈증,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 농촌의 생활이 어르신들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엄청 많아졌죠. 거기에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진통제는요. 맞아. 그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먹은 타이땡땡 맞아, 성분인데 맞아. 이게 간독성이 있어요. 이제 뭐 한두 알 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로 드시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. 간 독성. 예.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일할 사람 없으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여기에다가 이 약을 이런 걸 드시면서 또 막걸리 같은 거를 아이고. 새참으로 드세요. 근데 그 술까지 드세요. 그렇죠. 그래서 나중에는 간 질환으로 번지는 것도 아이고. 많이 보는 거예요. 얼마나 안타까웠어요.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저뭐 고추 따라고 하니까 저는 고추는 못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실 때 이거 드시지 마시고 제가 나가실 때 꼭 그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가져가라는 소리 많이 해요. 차라리. 네. 땀이 짜잖아요. 그렇죠. 땀으로 혈액이 다 빠져나가니까 소금을 좀 드셔서 탈수를 막아라.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이러신 분들도 소화도 잘 안 돼요. 그래서 제가
오이랑 미역이랑 이런 거를 식초하고 소금하고 타서 오이냉국으로. 네,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은 산 알칼리 들어보셨죠? 예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위는 산성이어야 소화가 잘 돼요. 그런데 몸은 알칼리성이어야 돼요. 근데 이 식초가 들어간 물이 위는 산성으로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면서 몸 안으로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변해요. 몸이 산성이 되면 염증이 많이 생겨요.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증이 많이 생기면 아픈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런 거 드시지 말고 오이, 냉채 뭐 이런 걸 드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답니다. 예, 예. 그리고 낮잠 주무시라고 얘기 많이 예, 했어요. 예. 카페인 드셔서 자꾸 각성시키지 말고 15분이라도 자라. 여러분들도 자꾸 하루에 카페인을 2-3잔씩 드시지 말고 15분이라도 주무시는 게 훨씬 아이고, 어르신들은 근데 낮잠 자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 그렇죠. 많잖아요.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부지런하신 분들이 아픈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 그래서 소화제도 엄청 사가시는 거예요. 소화제도 많이 맞아요. 드셔. 소화제를 박스채.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입에서 항문까지는 한 줄로 딱 연결이 돼 있는데 앞차 나가야 뒤차 나가잖아요. 원리가 도로 막히듯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위의 문제라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. 위 밑에 있는 십이지장 거기에 담즙도 나오고 췌장도 나오고 거기서 소화 요소가 안 나오면 위 음식이 못 내려가니까. 그러니까는 사실 소화제만 드시고 있으면 안 되는데. 이거 그냥 급할 때 먹으라고 만든 소화제 과식했거나 이제 급할 때 맞아요. 비상약으로 만든 소화제를 매일 달고 사시다 보면 예. 담즙 분비, 췌장 이거 못 찾아내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내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. 잔소리 정말 많이 했죠 시골에서. 정말 집에 마시는 소화제는 이렇게 쟁여놓고 계신 분들 많은데. 그렇죠. 그거는 비상약이지. 그러니까 과식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일상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건 반드시 원인 찾아보셔야 돼요. 원인을 개선해야죠. 예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통제. 진통. 진통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보죠. 시골 특성상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못 드시게는 안 해요. 통증이 너무 아픈데 진통제 안 드시고 참고 있으면 만성 통증으로 변해서 또 다른 고통이 오니까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너무 남용을 하시게 되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. 아까 말씀드린 해열 진통제 타이땡땡 같은 경우는 간독성.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국소적으로 딱 허리가 아파, 다리가 아파, 뭐 이렇게 딱 어디가 특별히 아플 때 쓰는 걸 소염 진통제라고 해요. 이게 잘 듣죠? 잘 듣는 대신 속이 아파요. 속이 아파요. 그리고 신장에 영향을 줘서 많이 붓게 해요. 그리고 심혈관계에 영향을 줘서 혈전이 또 생기게 할 수도 있고. 예, 예.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장복을 하면은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요. 그런데도 이렇게 아프니까 드시니까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죠. 어떤 약이든 습관적으로 드시지는 말아야 되겠군요. 그렇죠. 진통제 모든 약이라는 건 쓰임이 있잖아요. 쓰임이. 네. 딱 필요할 때 쓰이고 더 이상 쓰면은 그 선을 넘어서 부메랑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이제 드시기 이해는 되지만 이 방송 보시면은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습관적으로 먹는 약물이 있으면은 반드시 줄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강연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예.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굉장히 우울증까지 동반해서 상담을 하세요. 근데 제가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거다. 아, 신호다. 그렇죠. 통증이라는 것도 세포들이 나를 복구시켜줘, 쉬어져 이렇게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울의 신호로 받으시면 안 되고 아, 내 몸이 나를 치유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.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일,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, 그 모든 일의 신호를 잘 알아듣고 균형을 맞추시면서 아까 말한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노후를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잘 사셔야겠죠. 예.